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에 혼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습보다는 갈등이 더 심해지는 양상인데요. 갈 곳을 더 잃어버린 듯한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대패하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기자들이 지금 자유한국당 상황 취재하느라 오늘 이제 녹화에도 이제 참여를 못했는데요.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사퇴하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선언한 게 이제 중앙당 해체 얘기를 했어요. 수습 혁신의 이제 첫 조처로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뭐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정당 해산에 가깝게 뭔가 그만둬야 된다. 뭐 네.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뭐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우선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아닙니다. 뭐 비대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맡길 수도 있는데 네. 홍준표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그 대표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 예, 그 자격이고요. 비대위원장은 이제 혁신 비대위를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구성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대위원장도 앉히지 못한 네. 그 전 단계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 내부의 분위기를 들어보면 이번 지방선거 3패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요.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다 물러날 거다. 이렇게 되면 당을 우선 김성태 원내대표가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수습해야 된다라는 미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미리 안고 있었고요. 그래서 18일이죠. 월요일 날 그 발표한 뭐 중앙당 해체, 당명 개정, 외부 인사, 위원장,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 영입, 또 한 가지가 뭐죠? 구태청산 태스크포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폐허에서 다시 시작한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중앙당 해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내에서 이제 반발에 부닥쳤어요. 네.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 보수 정당을 당신 마음대로 해체하느냐 그랬더니 김성태 원내대표 설명은 그게 아니고 중앙당을 지금 기능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좀 줄이자는 그런 의미다. 지금 중앙당이 좀 비대하고 또 뭔가 좀 선거 패배 이후에 상징적인 조처가 필요하니까 중앙당을 뭐 좀 줄이자 이제 이런 의미라고 설명을 했고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중앙당 해체도 뭐 꼭 진짜 당 해산하자는 얘기도 아니다. 이제 이렇게 약간 해명이 되면서 약간 진화된 것 같고요. 이제 이 얘기를 18일 날 했는데요. 19일 날 이른바 이제 비박하고 복당파 의원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20일 어제죠. 어제는 초선 의원들이 모임을 가졌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는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뭐 선거에서 참패한 당에서 이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겠습니다만 지금 뭔가 좀 내부에서 뭔가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여당 출입 기자들은 사실은 뭐 별로 뉴스가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치부 기자들 중에 지금 야당 기자들이 지금 바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에 당시 민주당 야당 출입할 때 있었던 일들이 지금 선거 패배한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기자들이 지는 쪽이 더 바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예상대로 계파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자유한국당 계파부터 정리를 한다면 뭐 대표적인 게 친박, 비박 뭐 이렇게 되겠죠? 예, 물론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아주 그 간명하게 보면 사실은 한 두 계파 정도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친박근혜 해서 오래된 중진 친박들이 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어제 탈당했죠. 서청원 의원, 홍문종, 윤상현, 김재원, 유기준, 뭐 원유철. 원유철 의원은 사실은 비박이었는데 친박으로 이른바 전향을 한 사람이고요. 신친박. 그러니까 친박 다선 의원들이 있고 이분들 이외에도 19대하고 20대 그러니까 2012년에 박근혜 공천 또 2016년 박근혜 공천에 의해서 배지를 단 초재선 의원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친박인지 비박인지 애매하다 그러면 친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요새 뭐 친박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고 있죠. 뭐 나는 친박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매하면 친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이제 그 비박은 뭐냐면 사실은 바른정당을 만들었던 의원들이 있죠. 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제 반기문 대망론에 기대서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까 우리가 반기문을 업고 대선을 치러보자 해서 정계 개편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무성,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도 그런 사람이죠. 남경필, 뭐 원희룡 이런 사람들, 뭐 정병국 이런 분들, 이분들이 이제 그 비박 또 복당파.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같은 분들이 대선 전에도 돌아왔고요. 대선 이후에도 돌아왔죠. 숫자가 꽤 많이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이제 그분들이 비박. 지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뭐 7대3, 8대2 정도 숫자로 보면 사실은 아직도 친박이 훨씬 많은데 사실 그 친박인데도 친박 아닌 것처럼 지금 위장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정병국 의원이 복당을 했나요? 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은 지금 바른정당이 있고, 예, 그때 이제 바른정당 만들어서 반기문 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뜻을 같이 했던 사람이란 뜻이고요. 이런 그 친박들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죠. 물러나면서 마지막 막말이라고 해서 좀 묘사를 막말하겠다. 예, 고관 대작을 지내고 국회의원을 아르바이트 정도로 여기는 사람. 이게 이제 친박 중에 누구 어떤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친박 행세로 국회의원 공천을 받고 중립 행세를 하는 뻔뻔한 사람. 정치부 기자들이 대략 아는 얘기인데 아무튼 여기서 제가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이미지 좋은 초선으로 가장하지만 밤에는 친박에 붙어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 표현은 굉장히 자극적인데 이런 분들이 지금 사실 초재선 의원들 중에 좀 있는 거죠. 그게 현실입니다. 네. 지금 사실은 홍준표 대표 시절에 홍준표 대표가 당을 사당화했다라는 이제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사실은 친홍이라고 할 세력들도 있을 법도 한데 지금 눈에 잘 보이질 않습니다. 네, 현역 의원들 중에 별로 없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제 당권을 쥔 다음에 지역위원장들을 원외로 많이 앉혔고요. 그러니까 아직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분들이죠.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떨어졌죠, 대부분. 많이 떨어졌죠. 그렇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어떤 논객이 이제 독불장군 아니냐 하니까 나는 독불장군이 아니고 좀 일본말 써서 죄송한데요. 독고다이다. 뭐 이런 말을 썼고요. 실제로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홍준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원래 홍준표라는 사람이 그렇게 개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그냥 가담을 했을 뿐이고요. 그 이른바 친MB계의 수장들은 뭐 이재호 이런 분들이지 홍준표 전 대표는 뭐 자기 세력을 만들 만큼 정치적 비중도 없고요. 또 스타일 자체도 혼자서 정치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계보를 형성한 사람은 아닙니다. 지금 뭐 홍문표 물러난 사람이죠. 사무총장 또 박성중 홍보위원장 했다 물러난 의원들 이런 분들 뭐 다 합쳐봐야 10명이 안 될 겁니다. 정말 지방선거 패배와 함께 먼지처럼 사라졌다는 느낌인데 일단 이 갈등 수습 국면에서 계파별 전략 꿍꿍이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먼저 그러면 친박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요? 뭐 지금 찍혔으니까요.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 보시면 간단합니다. 홍준표가 그래도 뭘 좀 당을 수습해 보려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고 친박 색깔을 못 뺐고 빼질 못했고 그래서 참패한 건 아니냐. 탄핵과 대선 패배에 이어서 또 한 번 심판받은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 혁신을 하게 되면 친박들이 되고 뭐 불출마를 하거나 당협위원장을 뺏기거나 이런 생존권 위협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묻느냐. 홍준표 당신이 대표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당 전체를 그냥 혁신하면 되는 거지 왜 친박만 몰아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이른바 이제 비박 쪽에서는 아직도 선거 이렇게 지고도 당신들 아직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냐. 좀 나가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몰아내기 싸움으로 있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어떻게 잡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국회의원들,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의 최대 관심은 다음 총선입니다. 내가 과연 다음에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기준으로 의원들의 말과 행동을 분석하시면 되고요. 네. 그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그 유혈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물론 친박은 박근혜 정권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그 비박도 그러면 과연 친박한테 돌을 던질 정도로 그러면 당을 잘 이끌어 왔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대통령 만들어 보겠다고 나갔다가 또 오르르 돌아오고 또 들어와서 이제 홍준표 대표가 당을 이끌 때 뭐 사당화 논란 이런 네.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대로 홍준표 대표를 견제했느냐? 네. 뭐 그러지도 못했고요. 네. 또 이른바 친박 세력들을 제대로 견제했느냐? 그것도 못한 겁니다. 네, 네. 그래놓고 지금 친박들한테 뒤늦게 네. 좀 나가달라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 설득력이 없는 거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뭐 이전 투구를 하고 네. 있다 이렇게 평가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실제로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친박이나 비박 중에 어느 쪽이 옳다. 우리 그 정치부 기자들이 그렇게 판정하기는 아마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지금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다는 거냐, 수습할 주체가 불명확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엄청난 100석이 넘는 거대 야당으로서 이 당을 수습이 돼야 되긴 할 텐데 그나마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수순으로 보면은요, 외부의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데려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난 대선 끝나고 임명진 목사가 와서 이제 친박들을 좀 쫓아내려고 했는데 서청원 제대로 안 됐죠. 그때. 예, 서청원 네. 의원이 아주 강하게 반발했죠. 임명진 당신이 뭔데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거 비슷한 장면이 또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지금 외부에서 이제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게 되면 김종인 네, 김종인 뭐 이런 네. 분들 거명이 되고 네. 있고요.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네. 전 민주당 대표 네, 이분은 뭐 이런 고원투수 전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무튼 뭐 거명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김종인 씨가 와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때 강령도 바꾸고 해서 박근혜 정권으로 정권 재창출이 됐다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고요. 또 김병준 전국 국민대 교수, 지금 국민대 교수인가요? 네. 이분이 이제 총리 후보였죠. 총리 후보였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총리로 거명됐던 분이고요. 또 뭐 김황식, 황교안 실제로 예. 총리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 후보군이 있고요. 또 전직 국회의장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박관용, 김형호 이런 분들이요. 이제 보수의 각성을 촉구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을 되느냐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혁신과 재건의 1차 방향이 아마 잡힐 겁니다. 네. 누가 어느 강도로 과연 자유한국당 혁신을 밀어붙이느냐 이제 이 지점을 하나 봐야 되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차기 당권입니다. 네. 역시 정당은 이제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 전당대회에서 과연 당권을 누가 지느냐 이 싸움 지금부터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청원 의원이 탈당을 하니까 정진석 네. 의원이 이제 그 메시지를 냈어요. 페북에 글을 올렸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내가 정무수석을 할 때 친박 서청원 사면 복권을 위해서 내가 참 열심히 노력을 했다. 이런 공지사를 좀 하면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고요. 보수의 가치가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를 갑자기 왜 내놓았을까요? 당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 이제 비박이지만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갑자기 또 메시지를 내놨어요. 지금 뭐 친박 비박 갈등이 재현되고 있는데 우리 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중요하다. 이 나경원 의원도 자기 당권 주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당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그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비대위 체제를 거쳐가면서 이분들끼리 뭔가 자기 당권을 쥐고 물론 자기 당권 쥐는 사람이 다음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네. 차기의 어떤 그 경쟁 이미 그 발동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잠깐 좀 짚어보죠. 화합적 결합이 중요하다면서 경기도 용문산으로 엊그제 1박 2일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거기서 예, 답답하죠. 그 이종훈 씨인가요? 그 시사평론가가 네. 의원들 앞에다 놓고 안철수 전 후보가 정계 은퇴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침묵이 흘렀다고 하죠. 네. 이게 지금 수습이 그렇게 쉽게 안 될 겁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역시 그 안철수 전 대표 또 유승민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중요한 인물들이죠. 지난 대선에 대선 주자로 뛰었던 분들인데 이 두 분 다 지금 사퇴했죠. 네. 뭐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 출신들이 노선 싸움을 벌이고 있죠. 역시 국민의당 출신들은 우리는 뭐 합리적 진보 또는 김대중 정부의 어떤 햇볕 정책을 우리가 계승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바른정당 출신들은 우리 보수다. 뭐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지만 어쨌든 보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갖고 이제 논쟁을 벌이다가 그냥 논쟁하지 말자 네. 이렇게 하고 끝난 겁니다. 네.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면서 네. 네. 우리 당에는 합리적 진보부터 개혁적 보수까지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그냥 실용 정당, 민생 정당으로 가기로 했다. 뭐 가기로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리를 안 한 겁니다. 왜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기초단체장 한 명도 당선을 못 시켰는지, 서울시장 선거에서 왜 3등으로 안철수 후보가 밀렸는지 이런 것들 통절히 반성을 하면서 우리 정당의 과연 노선과 정책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바른미래당은 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찰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일단 덮어버린 거죠. 거기다 정당을 앞으로 이끌고 나갈 지도자들은 없어진 거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보다도 좀 더 답답하고 좀 앞이 불투명한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로 지금 가는 방향을 다르게 보고 있고 앞으로 그 갈등은 계속 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김태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계속 할 걸로 보십니까? 계속 하지 않을 걸로 보십니까? 계속 정치를 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사실 안철수 전 대표 정치 계속 여부를 가지고 이제 관측이 좀 엇갈리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뭐 이종훈 평론가는 정계 일단 은퇴를 하는 게 좋다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준석 후보라고 노원병에 출마해서 네, 2등을 네. 차지한 네. 그분은 정계 은퇴하지 말고 안철수 전 후보가 좀 큰 정치를 해야 된다,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물론 자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바른미래당이 구심점 역할을 계속 해달라,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통령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될 때까지 나온다, 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려 4번 출마를 해서 그것도 그냥 대통령에 당선된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성공을 한 겁니다. 네.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또 외환 위기도 극복했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죠. 지금 정치를 하는 분들도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이회창 전 총재도 사실은 대선에 3번 출마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뭐 안철수 전 대표는 나는 이제 겨우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논거가 있고요. 또 사실은 대선 후보가 국민들한테 그렇게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대선 후보가 새로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 풍토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출마를 겨냥해서 다시 대선 주자로 정계 복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 낙선 인사를 하는데요.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서울시에다 이제 플래카드를 여러 군데 걸었습니다. 그걸 저도 이제 봤는데요. 영등포 역 앞에다 이렇게 걸어놨더군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드림. 당 이름이 없어요. 예. 그리고 색깔도 그냥 하얀색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색깔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서 아니 이 당 이름을 왜 쓰지 않고 왜 본인
벌써부터 그 차기 대선 뭐 운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가장 큰 명분은 다당제고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존속해야 된다 이건데 정작 그 당의 창업주인 안철수 전 대표는 당에 조금 애정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를 계속하려면 국민들한테 또 바른미래당 당원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좀 메워나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클로징은 또 자유한국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얼마 전 한 중진 정치인을 만났습니다. 그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이 아직 2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날아가고 주춧돌마저 사라진 자유한국당이 새 집을 지어 올리기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